도시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배상윤 전무님,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아까 하던 말씀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강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만이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입지가 정말 부적절한 입지 아닙니까? 재련소가 있기에. 사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전처럼 광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원석을 해외에서 수입하셔서 이 재련을 거치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재련소들이 특히나 이제 같은 그룹 내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울산 쪽에 있고, 이 바닷가에 입지해 있는 게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전 이 추진을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신규 재련소를 짓는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 광성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안에 입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련소는 상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전 세계 재련소의 60% 이상이 강 상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석이 거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재련소도 원래는 그렇게 출발을 수십 년간 해오다가 개발된 기술 때문에 계속 그다음에 해외 광석으로 이전되다 보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련소의 이전 자체가 일반 공장처럼 그렇게 쉽게 이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영풍이 1년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쯤 돼요? 주영풍 지금 석포 재련소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왔다. 영풍 그룹은 제가 당기 순이익 좀 다트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에 한 700억, 연결 기준으로 한 2천억쯤. 같은 영풍 그룹 내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6천억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년에 2천억에서 6천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추진 문제도 있고 이런 제약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왜 정말 이 강상류에 정말로 이 많은 이 환경 파괴와 이렇게 정말 수년간 이 환경 보호도 지금 소송을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유재능이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 상황도 사실 앞으로 통합환경 허가 받으시는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닐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방금 여기 얘기가 되고 있는 영업정지 소송도 이미 1심까지도 지셨죠. 20일 같은 경우에 120일짜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이게 쉽지 않은 소송이고, 영업정지만 일수만 합친 것만 해도 지금 4개월 며칠이요? 4개월 10일인가요? 이런 4개월 10일의 영업정지가 지금 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의 통합허가를 환경부가 내준다. 이게 선뜻 납득이 되십니까? 전무님은? 그러면 어쨌든 다른 계획, 제가 생각하기엔 이전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북도랑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경북도가 이제 환경부에 이 처분 이 명령도 이행을 안 하는, 그래서 소송을 하는 정도면 경북도하고 아예 정말 이전지를 적극적으로 같이 찾아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부터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여당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좋은 입지에 경북도든 어디든 간에 이 바닷가에 여러 가지 지금 무방류 시스템 260억 들이셨다 한다 엄청 많으시던데, 그 정도 정말 철저하게 이 방류 시스템이 됐든 대기오염 저감 시스템이 됐든 그런 부분들 갖추셔서 정말 좋은 입지에 하신다면 정부 여당도 도와드리면 도와드릴지 방해할 일은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종류의 이전 계획 자체를 아예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의문이고, 이게 자칫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 통합허가가 안 나오고,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여기에 계신 노동자들이나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 이제 뭔가 이제 집단 행동에 들어가고, 이게 대선 이 앞두고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그러면 완전히 이게 그냥 파국으로 가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예상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게 너무 걱정돼서 증인으로 모신 거기도 해요. 저희가 정말로 이제 성환경으로 남지 않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부터라도 도와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뻔히 지금 파국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그냥 지금 들어간다? 그건 정말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회사가 정말로 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환경 문제, 특히나 정말 수십 년의 엄청난 수준의 오염을 만들어낸 용품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정치적인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증인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예, 그 너무 큰 주제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따로 한번 상세하게 의원님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분 더 드리면 되겠어요? 네네. 네. 네, 김수동 참고인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지금 우리 석포재연소에서도 나와서도 말씀을 하시고 좀 들으신 이 상황에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 이제 제가 다음 질의를 지금 포기하면서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요.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방금 배상윤 본부장님께서 지하수 그러니까 유출 방지 공을 뚫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루에 160톤 물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공정수로 사용하고 돌려가지고 폐수 처리가 될 때까지 돌린다. 그런데 이게 오염수라서 이 공원 요금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묻고 싶은데 작년까지 52개 불법 지하 관정에서 뽑아낸 그 지하수는 공업 요금수로 어떻게 사용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50년 동안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 주변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주변에 나무들이 다 고사를 했습니다. 2018년까지 이 나무 고사 원인이 재련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동댐의 중금속 대적토가 재련소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불법 행위를 우리는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는 관리감독기관에서 제대로 적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자체 경상북도지사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4월달에 환경부 장관이 6개 법률 위반을 적발을 해가지고 조업정지 120일 요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이철우 지사는 1년 동안 이거를 환경부에 재질의하고 법조체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부 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대법원에 소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가 연방제도 아닌데 어떻게 지역마다 정부에서는 불법했으니까 조업정지시켜라.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280만 경상북도 도지사가 아니라 영풍의 도지사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앞으로 영풍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개발 독재 시대 때 만들어졌던 정근대적인 산업의 구조를 이 개선해 나가는데 이 제도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영풍 석포 재련소는 빨리 이전을 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냥 폐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복구를 하고 그리고 이전을 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